남성은 가능한 한 많은 가임 여성과 성관계를 하라는 생물학적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비슷하게 여성은 주변에서 가장 유능한 남성을 찾음으로써 미래의 안전과 안도감을 보장하려는 진화론적 욕구에 따라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상승혼이라고 알려진 무의식적 욕망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욕망은 여성의 행동을 미묘하게 주도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거나 여자의 이전 파트너와의 자녀를 키우거나 여자의 빚을 갚아주더라도 여자가 더 부유해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위해 충실한 남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충실함이 같은 수준의 헌신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승혼을 추구하는 여성의 욕구는 현재의 삶을 뛰어넘는데 망설이는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성의 상승혼 욕구는 현재의 파트너와 헤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월한 유전자를 소유한 것으로 인식되는 성적 파트너를 찾는 형태를 취합니다. 자신과 자녀들의 안전성 외에도 여성의 본능은 가능한 한 가장 건강한 자녀를 낳도록 기도합니다. 여전히 베타 파트너와 함께하면서도 외모나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남성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여성이 베타와의 주된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매일매일의 지원 혜택을 받으면서 알파의 관심에서 이익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성관계는 자신감과 사회적 인정을 찾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반면 여성은 남성의 관심을 갈망합니다. 여성의 경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남자가 애인인지 친구인지 또는 그녀를 좋아하게 된 동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플래토닉 사운드 보드의 역할을 기꺼이 하는 남자는 잠재적인 관심의 원천으로 생각됩니다. 여성은 남성의 관심에 중독되어 있어서 이는 남성의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큰 무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관심을 주면 남성은 여성에게서부터 원하는 행동을 미묘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거리를 두면 그녀가 관계의 진행 상황을 추측하게 할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드문드문 전화를 걸거나 한 달에 한두 번만 만난다면 여자는 필연적으로 그 남자가 다른 상대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추측할 것입니다.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때로 연락하기 어렵고 주어진 여성과의 일상에 정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관계의 불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종종 남자를 사귀기 시작하거나 계속 사귀기보다는 그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남성을 거절합니다.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에게 성적인 보상을 줄 필요 없이 관심을 유지하려는 여성의 시도입니다. 물론 여성은 남성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관계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고 여자가 거절했다면 그 경험은 항상 우정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필요를 연구해 어쩌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희망에 차고 자신을 더 완벽한 남자친구감으로 만들거나 그녀의 전 애인 또는 현 애인을 묵묵히 미워하면서 그녀와 친구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지 그가 제공하는 관심은 순전히 즐거움과 친구가 되려는 진정한 욕망보다는 의무에서 비롯됩니다. 여자가 남자의 접근에 그냥 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면 남자는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여자가 마음을 바꾸고 남자를 한번 만나보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떠나기로 한 그의 결정은 타당할 것입니다. 시간은 여자가 남자를 친구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지만 때때로 관심을 끄는 방법을 배운다면 사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남성을 보호자이자 공급자로 의존했기 때문에 상승혼을 추구합니다. 여성은 20대 초반에 성적 욕구가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남성으로부터의 보호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진화적 필요성은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에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때가 여자로서는 외모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 측면에서 잠재적 삶의 동반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제공자 역할을 할 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은 남성이 일부일자제 관계를 맺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남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치가 높아지고 성적 욕구를 가집니다. 그들의 가치는 외모보다는 성공에 있기 때문에 잠재적 성적 파트너를 끌어들이는 30대 초반까지 기술과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30대 초반에 잡을 가치가 있는 목표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점 이전의 헌신적 관계는 여성에게만 이익이 됩니다. 남성이 전성기에 도달하기 전에 남성을 잡는 방식으로 여성은 미래에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공유하는 동시에 더 매력적이거나 더 흥미로운 여성과 함께할 수 있는 미래의 기회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한 여성과만 데이트하는 것은 20대 초반과 중반의 남성이 원하는 여성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의 아내가 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특성을 찾는데 필요한 탐색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상적으로 남자는 최소한 35세까지 한 사람과만 데이트하는 것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굳이 한 사람과만 데이트, 즉 일부 1차제를 하려 한다면 최소한 30세는 되어야 합니다. 에버리지 프러스트레이티드 첨프, 숙맥 같은 남자는 그가 여성을 독점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여성 유혹 방법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에 대해 실패했다는 생각을 피하려고 AFC는 종종 여러 방어 수단, 즉 완충 장치를 사용하여 그 게임을 효과적으로 플레이할 수 없는 이유를 감출 것입니다. 일반적인 완충 장치는 성적 만족을 위한 빠른 해결책으로 포르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셜미디어나 이메일을 통해 여성과 교류하는 것으로 여성이 거절할 경우 자신과 여성 사이에 장벽을 둘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완충 장치 중 하나는 장거리 연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거리 연애는 남성이 헌신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의무화하지만 결과적으로 성적인 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남자가 몇 주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애인을 만나더라도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없을 때 자신 주변에 있는 예비 파트너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받기 때문에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남자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연애 중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천 마일 떨어져 있고 온라인 모습과 같지 않을 가능성이 큰 여성을 위해 몇 주, 몇 달 또는 몇 년을 낭비하는 대신 남성은 실제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과 데이트하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는 또한 여성의 욕구에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소울메이트와 독점에 대한 강한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하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남성에게 유혹의 기술을 가르치는데 전문인 픽업 아티스트들은 종종 학생들에게 가능한 모든 여성을 유혹해보라고 권장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이 남성들은 게임을 효과적으로 플레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알파가 모든 매력적인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유혹해야 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습니다. 만나는 모든 여성을 유혹하려는 픽업 아티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기준이 낮으며 일부는 여전히 완벽한 여자를 찾고 정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대해 배우는 학생이 아직 소울메이트의 존재를 믿고 싶은 유혹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그 사람을 찾기 위해 데이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파트너의 존재에 대한 그의 잘못된 믿음은 그와 사귈 수 있는 모든 여성에게 끌리게 하여 유혹하기 쉽지 않은 더 매력적인 여성들에게 접근할 기회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남성은 알파적인 태도를 보이면 여성을 열심히 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파는 여성들이 얻기 위해 경쟁하는 목표입니다. 여자가 세 번째 데이트까지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그녀가 그를 알파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의 관심을 끊고 데이트할 수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그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여자가 마음을 바꾸고 그에게 연락한다면 그는 그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슷한 관심사와 취미를 공유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플라토닉한 동반자 관계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이 다른 한 쌍의 친구는 서로 감정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과 진지한 관계를 형성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남성이 한 사람에게 전념하기 시작하면 다른 여성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친구로 남는 경향이 없습니다. 결혼한 후 아내는 남자들은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는 여성들과 친구가 되는 경향이 없다고 생각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혼의 남자들은 다른 여성과 아무렇지 않은 친구로 남지 않습니다. 관계가 성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은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없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의 아내가 과거사와 상관없이 다른 남자와 자주 어울리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 남자는 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자들과 친구가 되는 것은 이성을 더 잘 이해하거나 특정 활동에 대한 동반자가 되는 등 몇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고 지속적인 우정을 위해서는 남자들은 서로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깊은 우정을 쌓은 친구가 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는 우정에서 벗어나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함께 어울릴 수 있고 때때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솔직한 친구를 원합니다. 여성은 친구를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돕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남자는 매력적이지 않고 유혹할 마음이 없는 여자와 친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가 그를 친구 영역에 두도록 허용하는 남자는 여자가 그를 절대 알파로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성화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오직 베타만이 여성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거울 삼아 승화시키고 여성이 자신을 다르게 보고 적은 성적 욕구를 가지게 하는 성향을 지닙니다. 많은 남성이 사귀고 있는 여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대학 전공을 바꾸거나 이주하거나 심지어 장래성이 없는 직업에 몇 년간 종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로 한 이 결정은 그녀가 그에게 느끼는 존경과 매력의 정도를 낮출 것입니다. 여성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남자의 욕구는 그녀가 없어서는 안 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의문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그의 파트너를 받들지 않았다면 그는 그녀를 위해 그의 꿈을 제쳐두고 싶은 충동이 없었을 것이고 그는 그녀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사귀고 있는 것에 대해 신경을 덜 쓸수록 여자의 관심을 유지하고 궁극적인 독립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자가 한 남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려면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성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거나 다른 잠재적 구혼자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녀는 왜 애초에 그 남자에게 헌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되묻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독점적 관계는 남성에게 더 큰 희생이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관계를 포기하는 것에 거리낌을 느끼지 않아야 하며 연애와는 별 관련이 없는 그만의 꿈과 직업적 열망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